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뭐 급등을 하면서 아주 좀 기분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좀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이번 주에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키워드 한 개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지난주 금요일에 전달했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장 초반부터 정말 강한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좀 이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오늘이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당분간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4만전자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한번 공략을 드렸었죠. 5만 원에 저희가 공략을 했었는데 4만전자는 이제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에서 HBM 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HBM 그 비중이 매출 비중이 3분기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만약에 확대가 됐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 HBM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이 굉장히 이 기술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 3나노 공정부터는 고성능 칩의 개발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3나노 공정 기술이 수율이라든가 이런 공급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SK 하이닉스보다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경쟁사들이죠. 뭐 AMD라든가 아니면 구글, 애플도 지금 어떻게 보면 대만의 TSMC의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엔비디아, 뭐 AMD, 애플 그리고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 삼성전자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3나노 공정 기술을 통해서 고성능 그리고 그 고용량 칩이 개발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과 협력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차트상으로 보면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지 4만 원은 다시는 안 올 것 같고 요 갭 정도는 메꿀 수 있어요. 근데 요 갭 구간에서 움직일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 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멘토님께서 삼성전자 매수를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들고 계신 분이라면 그때 당시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기분 좋게 좀 이 흐름을 바라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조수연님께서 이 흐름이 조금 더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반도체 종목들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FDA 임박 소식 이렇게 잡아봤는데 진짜 오늘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HLB 주주분들 마음을 한시름 좀 내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DA 승인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CMC만 통과를 하게 된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좀 주춤하는 걸 보면서 내일도 가려나라는 걱정은 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 HLB가 그 FDA 승인과 연관이 돼서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만들어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HLB에서 이제 간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닙. 이 부분이 FDA 임상 시험에 지금 현장 실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이 HLB는 이미 리보세라닙을 지금 미국 내 39개 주에서 이미 상업화를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상업화를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FDA 승인은 될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미 39개 주에서 상업화를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FDA 승인이 됐다,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매출도 작지가 않아요. FDA 승인 시에 이 리보세라닙 이 연 매출이 2조 원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엄청난 큰 규모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기 때문에 아마 맥스로는 잡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FDA는 글로벌적으로도 사실 그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벽이 높아요. 그거를 올라섰다라는 거는 글로벌적으로도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조 원 이상의 그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FDA 승인과 관련돼서 변동성을 이렇게 크게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완전히 반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좀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3월이지만 이 기대감으로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 3월 승인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자동차 종목들이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움직였습니다. 현대차, 기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제히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낙수효과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3분기에 실적 발표 참 잘 나왔고 낙수효과도 좀 받아가면서 부품주들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리스크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 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자동차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최대 수혜받는 기업은 테슬라죠. 테슬라인데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시장에도 훈풍을 좀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우리 삼성도 같이 올라가듯이 테슬라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군도 충분히 같이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접근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지금 신차를 지금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미국 내에서 지난해 150만 대를 팔았어요. 150만 대를 팔았는데 테슬라가 글로벌적으로 판매량이 180만 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차를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의 올해 차를 지금 10년 동안 할 정도로 지금 미국 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EV9, 그 전기차 그 라인업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판매량은 추가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 그 프리미엄 세단이죠. 그 고부가 가치 자동차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고급 차로 이미 또 네임밸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미래차 관련된 어떤 산업들이 지금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전동화라든가 그리고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확대가 되면서 그런 시장에서 기회가 확대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관련주 좀 좋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그 현대차와 기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바로 그 밑에 있는 1차 벤더라든가 2차 벤더들 당연히 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매출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흐름은 약간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근데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3분기 실적을 발표 안 한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을 가지고 안고 아마 좀 크게 상승하면서 또 자동차 이 관련 섹터군들이 당분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미래차에 대한 성장 동력까지 기대를 하시면서 앞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단계를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식 멘토에게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2128-8547번으로도 전화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보내주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위에 02-2128-8547번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어떤 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4,700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 25% 들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5가지 종목 중에서 우리 기술 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파란불을 켰습니다. 루닉과 신성, 델타테크, 우리 기술 투자, 실리콘2, 툴젠까지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래의 가치에 베팅을 하신 투자자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2년 정도 투자하신 지가 됐는데 어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만 잘 골라서 산 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다면 그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방금 앵커님이 얘기하셨듯이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장기적으로 투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맞긴 하겠지만, 지금 어떤 섹터군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너무 길게 잡으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나올 수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동차 섹터라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잡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목들은 잘 매수는 하셨지만 어떤 그 주가의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리고 흐름에 맞는 그런 섹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하반기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들로 상당히 수익을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히 좀 수익률이 잘 나왔던 종목들을 좀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다 파란불을 켜고 있다는 게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 투자만 빨간불을 켰으니까요. 이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74%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두나무 지분과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우리 기술 투자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 있죠. 섹터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가 지금 움직이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섹터가 그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이 무너졌을 때는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추세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두나무의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데 한 7%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업비트 내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도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나무 입장에서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확대가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 투자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약간 좀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9만 달러를 돌파를 하고 나서
보통은 이게 고점이다라면 9만 달러를 찍고서는 좀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매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집권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비트코인에 거는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자본 유보율이 850%가 넘습니다. 857%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재물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지금 확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정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어요. 근데 요 앞전에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 물량은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할 것 같았으면은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었지만 약간 지금은 숨고르기 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여기에서는 지금 오늘 저가가 저는 저점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반등하면서 그 점 고점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9만 달러 이슈가 되려면 10만 달러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자리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통 테마주 하면은 걱정하시는 게 재무 상태가 괜찮은가 이런 부분을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낮은 부채 비율에 높은 자본 유보율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걱정 없이 정고점 부근까지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윗단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오늘 정말 강했던 종목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루닛이라는 종목인데요. AI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막판에 그 고가를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데 20% 들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루닛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그쵸. 수익권이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권이시네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에 사셨다는 얘기인데 뭐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AI 의료 기술이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세를 이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죠. 지금 세계 1위 폐암약 타그리소의 AI 진단 회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글로벌 제약사와 AI 진단 회사로 선정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최초예요. 루닛이. 그만큼 기술력을 진단 쪽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제품인 루닛 인사이드라든가 아니면 스코프 이런 주요 제품들이 글로벌적으로 도입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사용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 시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수하신 분의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매도가 많이 나오겠죠. 지금 들고 계신 분도 아마 팔고 싶은 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거래량. 그래서 이 거래량의 주체가 누군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상승을 만들어낸 주체가 아직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갔어요. 조정은 나올 수 있겠으나 다시 한 번의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들고 가면서 수익권에서 좀 빠져나오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여기가 바로 매물대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돌파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은 사실 굉장히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5분, 10분만 해도 대응 전략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했던 이제 볼파라
가 보유한 이제 북미 시장의 어떤 세일즈 네트워크도 지금 확대가 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의 확대도 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좋은 흐름 보였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추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의 손실권이다라는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그 정도로 평단가가 좀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대가 걸쳐져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아직까지 모든 주체가 빠져나가진 않았다라는 점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을 열고 계시니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잊혀질만 하면 뜨는 테마입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 종목 역할을 해내는 신성델타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손실이 가장 큽니다. 26.57%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초전도체랑 안 엮였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LK99 이슈, 그러니까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은 좀 이제 안정화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슈팅 나오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완성차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LG 쪽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고객사와 이런 협력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2차 전지, 생활가전, 물류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그리고 펀드멘탈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초전도체라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럼 바로 또 수익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전에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오늘 캔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유하면서 수익권에서 빠져나와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익권에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지금 손실이 가장 큰 종목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좀 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손실 없이 나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아쉽습니다. 상반기에 대장 종목이었는데 그때도 들고 가셨던 종목일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실리콘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950원에 10% 비중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요새 화장품 종목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오늘도 들려온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이 뷰티 쪽을 좀 매각을 했다. 애플이래요. 버핏이 뷰티 쪽을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하게 되면서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좀 흔들림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23% 손실 보고 계신데 실리콘투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트럼프가 지금 모든 제품에 지금 관세를 붙일 예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K-뷰티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1, 2위를 다퉈요.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입 화장품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큰 타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 전에 11월 11일은 중국의 광군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항상 광군제 때는 화장품주가 좀 움직였고요. 중국 소비주가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사실 광군제 효과를 전혀 못 보이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트럼프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실리콘투가 사실 이날 실적 발표를 했어요. 지난해보다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상반기보다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지난해보다 잘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큰 하락은 사실 그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어떤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큰 이슈로 지금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20% 정도 손실 구간인데, 이거는 만약에 그 매수가 부근이 오시면 빠져나오는 거를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저점이 뭐 크게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조금씩 지금 고점이 계속 내려오면서 좀 안 좋은 흐름 보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굉장히 부족했고 지금 실적 어떤 실망 매물과 그리고 광군제 수혜를 못 받았던 그런 또 실망감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급락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추세가 지금 이제는 이탈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매수가 정도 부근 오시면 좀 정리를 하는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코트는 지금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 이제 한국 화장품을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이 되고 있고 실적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중국 의존도가 많이 낮춰진 상태에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그리고 중동 쪽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영국과 싱가포르에 이제 또 법인도 설립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재료는 지금 다 좋아요. 다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심리적 그런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어떤 좀 호재성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 요거는 그냥 보유하시면서 추이를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투가 이번 진짜 5월 달부터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내려왔을 때도 나름 버텨줬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온다면 그때는 정리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손해보고 팔 종목은 아닙니다. 조금 더 들고 계시다가 매수가 근처에 오면 정리하는 종목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툴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새는 이쪽이 생각보다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들 상반기에 한참 좀 들썩거렸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20% 넘는 손해를 보고 계세요. 툴젠 15%로 비중도 적지 않으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툴젠은 지금 그렇게 사실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차트기는 해요. 네. 차트기는 한데 이게 최근에 차트 보시면 갭으로 떨궜거든요. 갭으로 떨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좀 하락을 큰 폭으로 보였으나 좀 제한을 하면서 낙폭을 축소한 그런 캔들이 나오면서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대응 전략이 빠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8만 원부터 지금 4만 원까지 거의 뭐 50%가 급락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에는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툴젠은 유전자 편집 기술 관련 이제 뭐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제 특허의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독과 제넥신과의 어떤 차세대 항암 세포 치료제도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약바이오를 다룰 때 제약바이오 꽃은 항암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 세포 치료제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특허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미국 내에서 지금 특허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특허권에 대해서 호주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의 이런 특허 분쟁도 연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분쟁 때문에 미국 진출도 딜레이가 되고 연기가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허 소송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흐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손실권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대응 전략이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일 캔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수익권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툴젠 살펴봤습니다. 사실 차트상의 위치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특허에서 소송에 승리할 경우,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죠. 022128-854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 25% 들고 계십니다. 신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현금 보유하는 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보유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야 뭐 어차피 뭐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것들은 심리적으로 지금 팔 수 있는 구간을 넘어섰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지금 뭐 루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 구간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도 수익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5% 정도는 현금 보유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진단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타 프로그램과 다르게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47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참여하시는 방법은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수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좀 많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번 물리게 되면 기간 투자를 하면서 기회비용을 잇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지 마시라고 제가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 우리가 시장을 이기면서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우리는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내일 막 이렇게 오늘의 수익만 쫓다 보면 분명히 물리는 구간이 생깁니다. 트레이딩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더라도 본전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테마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에 있어요. 제가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그리고 로봇을 말씀드리죠. 근데 지금 주도하는 테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 지어서 테마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 요즘 같은 변동성 속에서는 우리가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실적밖에 없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 최소한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만이라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초를 다투는 싸움이지만 그 안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보자.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자. 이 부분은 사실 최근 그러니까 우리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자. 거래 대금은 왜 넣냐면 거래량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종목마다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만 원짜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 대금도 함께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 우리가 1%, 2%, 3% 수익 내자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50%, 뭐 100%, 200% 그리고 템버거 이런 상승률을 보고 주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상승을 이뤄낼 때는 메이저의 수급이 항상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 웨인도 있을 거고요. 기관도 있을 거고 뭐 스마트머니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메이저의 누적 수급은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합니다. 웨인이나 기관의 수급은 종목마다 매일매일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차트의 분석상.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정말 잘 모르겠다. 들어도 모르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내가 설명을 잘 못한다.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종목들 검색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차트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어떤 기법 매매 자료라든가 그런 차트 설정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 30% 이상은 단기 트레이딩 할 때입니다. 요즘에는 3분, 뭐 5분만 해도 진짜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뭐 대응할 시간도 주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물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30%라는 거는 발행 주식이 만약에 1,000만 주인데 1,000만 주면 유동 주식 1,000만 주면 30%면 300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주의 거래량이 이상 나와줘야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거래량이 발행 주식의 30%는 나왔을 때 진행해보자, 단기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저도 중기, 장기로 끌고 가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단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도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동안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라파스인데 비만 치료제 이슈입니다. 붙이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횡보 같지만 이게 하락 추세예요. 저 뒤에서 원체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횡보로 보이지만 하락 추세였습니다. 자, 거래량 들어오면서 여기서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20% 급등이 나옵니다. 제가 당시에 이거 설명드릴 때 이거 두 캔들이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초가 15,920원에 진입을 해서요.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률 100% 정도 약 10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도 앞에 보시면은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고, 제가 아까 시장을 이기는 매매 기법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시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싸게 사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 하락 추세에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공략을 여기서 합니다. 가정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만약에 공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후에 굉장히 편안한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 구간 시장이 안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안 좋은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 보였다. 그래서 시초가 11만 2,200원에 진입해서 최고가 16만 1,80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지만 재무구조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업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캐시카우가 있죠. 그 우르사. 그런 우르사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잘 찍히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다. 실적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이것도 여기에서 공략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동안 또 시장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고요. 시초가 4750원에 진입해서 최고가 67,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55%, 거의 6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이에요. 60%가 넘는 상승률이었고, 현대로템은 다들 아시다시피 요 앞전에 요 흐름도 뭐 큰 이슈 없이 그냥 횡보 구간이었죠. 네. 현대로템은 K 방산주죠. 네, K2 전차가 지금 폴란드에 1차가 납품이 됐고요. 지금 2차로 또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가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안정적으로 찍힐 예정이죠. 그리고 현대로템은 철도 대장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이 먼저 되려면은 철도가 먼저 깔려야 됩니다. 물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있어서도 가장 수혜를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 이슈도 있습니다. 계획안이 이미 다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지상 구간에 있는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수십조 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요것도 여기에서 샀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공략했다고. 자,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70%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자, 매수가. 요거는 제가 그 포트폴리오 진단하면서 이 종목으로 한번 교체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유한양행이고요. 냉라자 이슈로, FDA 승인 이슈로 움직였죠. 공략을 여기서 했고요. 매수가 96,000원 드렸습니다. 매수가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요날 매수가가 거의 시초가 부근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1차, 2차 목표가를 드렸는데 사실 4일 만에 하나, 둘, 셋, 4거래일 만에 바로 2차 목표까지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다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 164,2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률 70%가 넘는 상태고, 제가 목표가를 드릴 때는 사실 좀 미니멈하게 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에서는 제한된 시간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대응 전략이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종목들 혹시 내가 들고 있다라고, 그리고 궁금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 게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인데, 이 종목은 공략을 이날 해서 그날 바로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12,35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14,19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녹십자예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략을 요 지점에서 해가지고 매수가 165,50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181,800원까지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녹십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난해 이미 FDA 승인이 완료가 됐고 미국에서 실제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숫자적으로 유의미하게 찍힌 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판매가 진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FDA 승인이 끝난 상태에서 실적이 숫자로 찍힐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미국에 있는 그 3대 보험사의 처방전으로 등재가 될 정도로 지금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보니까 남미로도 지금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인데, 공략 요 지점에서 해서 지금 매수가 45,50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52,000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하면서 이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본방송에서 다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앞에 뭐 큰 흐름이 있던 종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던 종목이고요. 제가 최초 목표가를 2만 원 드렸던 종목인데 공략을 여기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수가 12,760원에 들어가서 최고가 18,800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상한가가 나옵니다. 상한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7거래일 만에 최고가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콜레라 백신 이슈입니다. 근데 콜레라 백신이 그동안 10년 동안 사용된 콜레라 백신이 4천만 도주예요. 4천만 도주인데 이게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콜레라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상황입니다. 엘니뇨라든가 이상기변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콜레라 백신의 사용량이 지금 1년에 4천만 도즈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10년 동안 필요했던 물량이 이제 1년 만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 세계 점유율 1위예요. 100%입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바이오로직스가 WHO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0년치 물량이 지금 1년 만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3분기에 좋은 실적이 찍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년에 4천만 도즈가 필요하지만 2030년도까지 연간 8천만 도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4천만 도즈를 썼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앞으로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기예요. 자, 이것도 본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그 목표가를 65,000원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고가 66,500원 찍었는데 공략을 요 지점에서 했고요. 매수가 55,300원에 진입해서 최고가 66,5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HD 현대건설 기계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종전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던 만큼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지난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지금 방문을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투입될 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공략을 이 지점에서 했어요. 그때 앵커님하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5만 원은 지키지 않을까. 혹시라도 4만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찍고 바로 급반등 나올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면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좋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가 52,200원에 공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저가를 찍었던 딱 그 자리예요. 거기에서 제가 공략을 했고요.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 한 번도 추천드려 본 적이 없어요. 공략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딱 한 번 공략한 겁니다. 딱 이 지점에서. 그리고 나서 14%가 상승을 했어요. 57,500원까지 올라가면서 14%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뭐 앞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뭐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슈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4분기에 HBM의 그 매출 비중입니다. 그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HBM 비중이 3분기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가 됐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뭐 AMD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다른 경쟁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앞서 시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나노 공정 기술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성능 AI 반도체 칩이 양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달리 파운드리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TSMC는 파운드리만 하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공정이 최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장을 되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운드리 쪽을. 지금 점유율을 TSMC에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HBM에 대한 어떤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5만 원은 좀 지키면서 좋은 흐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는 이제 4만을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갭 구간에서는 놀 수는 있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삼성이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지금 상승 초입에 있고 지금 이제 시작되는 섹터군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략했던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이 종목 하나만 보더라도 들어오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47번 전화 참여도 가능하니까 포트폴리오 진단이라던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